안녕하세요. 대배 임주성입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0분 정도 제가 촬영 시간 기준으로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긴급하게 촬영하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별로 해서 세부 실적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 빠르게 좀 전달 드리려고 촬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삼성전자의 DS 사업 부분, 즉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올까? 이게 제일 큰 관심이었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이제 7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얼마만큼 격차가 벌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삼성전자의 DS 사업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한 5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막상 이제 실적이 이렇게 나온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79조가 나왔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9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부상 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은 DS 부분에 이 메모리 관련된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오냐가 중요했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9조 이렇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분기 때 3.8조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앞서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5조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하회하는 이런 영업 실적이 나와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었는데요. 자, 다행히는 주가가 지금 약보합 정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다행히도.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냐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이 되어서 시장의 충격은 좀 덜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오전 10시에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이 영업이익 실적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이 많이 없었다. 이 정도로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이 DS 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분야로 좀 봐야 되겠죠. 메모리 쪽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메모리 쪽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크게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메모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인센티브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른 환 영향 등으로 해서 이익이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서도 HBM, 그다음에 DDR5 서버용 SSD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판매는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24년도 2분기 지난 분기 때 컨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사업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온칩 부분이랑 DDI 이쪽으로 해서는 매출 판매가 증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회성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었고요.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하고 있는데 모바일이랑 PC 수요 회복이 기대보다 부진한 이런 전방 산업의 시장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로드맵에 대한 방향성이 오늘 요번에 나왔다는 게 저는 가장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남은 24년도 4분기랑 25년도 때 큰 틀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이렇게 로드맵 나왔던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영업이익이 되게 조조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부분들은 결국에 삼성전자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주가에 큰 충격이 안 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앞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HBM3 관련해서 현재 1회 공정에 D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공정인 1비나노 쪽으로 전환을 가속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량 QLC 양산으로 판매 시장 경쟁력을 강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이제 ESSD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AI 서버향으로 해서 제품 판매를 매출을 증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HBM에 들어가는 D램조차도 1비나노로 전환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서버향으로 해서 DDR5 그리고 모바일 PC 서버향으로 하는 LPDDR 이제 5X 등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핵심 되는 부분이 이제 잘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GA 이제 2나노 기술 개발 지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GA 3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의 언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엑시노스 2500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눈앞에 발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긴급하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사업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조조했지만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로드맵
방향 제시는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격은 조금 덜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따 오후에 제가 컨퍼런스 콜 영상을 좀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오후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영상 다시 한번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